사이다 무비튼. 나는 몇 개월 전 남편과 혼인신고를 했다. 출장이 잦았던 남편의 사정으로 결혼식은 상황이 나아지면 올리기로 되어 있었다. 슬슬 결혼식 날짜를 정해야 할 때가 다가오던 중 집에 택배가 왔다. 보낸 사람은 멀리서 살고 계신 이모였다. 택배를 열어보자 거기엔 하얀 드레스와 편지가 들어있었다. 이 드레스는 너희 엄마가 병원에서 너를 위해 손수 지은 드레스란다. 자기가 죽으면 수지가 결혼할 때에 맞춰서 이 드레스를 보내주라고 했었어. 몸집이 작은 널 위해 맞춤 사이즈로 만든 거래. 편지를 다 읽은 나는 그만 그 자리에서 엉엉 울고 말았다. 우리 아빠는 내가 어렸을 때 돌아가셨고 엄마도 3년 전 돌아가셨다. 위독하다는 얘기를 듣고 병원에 달려갔지만 엄마는 거의 의식이 없는 상태였고 간신히 눈을 뜨고 내게 와줘서 고맙구나 라는 말만 남기고 돌아가셨다. 나는 택배 상자에서 드레스를 꺼내 주름이 가지 않도록 행거에 걸어두었다. 그런데 다음날 일이 끝나고 집에 돌아왔는데 드레스가 호련히 사라져 있었다. 나는 뭐야? 설마 도둑 든 거야? 라며 멘붕에 빠졌다. 그때 마침 남편이 퇴근해서 돌아왔다. 너 왜 울고 있어? 도둑이 들었나봐. 내 드레스가 라고 말하며 오열하는데 남편은 아 뭐야 라며 웃었다. 누나가 자기 결혼식에 입는다고 잠깐 빌려갔어. 하필 남편은 우리 집 열쇠를 신우에게 건네준 모양이었다. 그리고 결혼한다는 말을 들은 것도 이번이 처음이라고 했다. 형님이 결혼하신다고? 그 드레스는 내 키에 맞춰서 만들어진 거야. 형님한테 맞을 리가 없는데? 그건 수선하면 된다고 하던데? 수선? 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일단 시댁에 사는 형님에게 가서 돌려받아야겠다 라고 생각했고 나는 현관으로 향했다. 혹시 시댁 가려고? 오늘 누나 약혼자랑 사돈 어르신들도 와 계신데 소란 피우지 말고 조용히 갔다 와. 도대체 왜 아내인 나보다 누나를 더 챙기는 건지. 무엇보다 그 드레스는. 나는 무언가를 계속 말하고 있는 남편을 무시하고 시댁으로 급히 달려갔다. 시댁에 도착하자 현관문이 열려 있었다. 시댁에 들어가자 거실에서 즐겁게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약혼자로 보이는 남자가 대단하다. 드레스를 손수 만들다니 라고 말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참고로 신우는 집안일에는 영 소질이 없는 사람이다. 나는 기세등등하게 문을 열고 제 드레스 돌려주세요! 라고 소리를 질렀다. 깜놀하며 굳어버린 신우로부터 드레스를 빼앗은 후 드레스의 상태부터 확인했다. 신우 사이즈에 맞추려고 했던 건지 등 부분이 재단되어 풀어지지 않도록 다시 꿰매져 있었다. 신우는 재봉을 못하는데 대체 누가 한 거지? 나는 시어머니를 흘끔 쳐다봤다. 내 시선을 피하는 시어머니. 시어머니도 신우랑 한편이신 거예요? 대체 왜 그러셨어요? 나와 시댁의 관계는 이랬다. 동생이 누나보다 먼저 나와 결혼했다는 이유로 신우와 시아버지는 나를 탐탁지 않게 여겼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내 과거를 알고 진짜 딸처럼 잘 대해주셨다. 나도 돌아가신 엄마를 떠올리며 시어머니를 대했고 점점 시어머니가 진짜 우리 엄마같이 느껴져서 잘 따르게 되었다. 이 일에 화난 신우와 시아버지는 내게서 드레스를 빼앗기 위해 내놓으라 소리치며 있는 힘껏 드레스를 잡아당겼다. 그러자 재단되어 있던 등 쪽에서 쫙 소리가 나더니 무참히 찢어지고 말았다. 내 드레스가! 엉엉 우는 내게 신우는 어이없는 말을 하기 시작했다. 어쩔 수 없지. 나는 드레스샵에서 빌려 입으면 돼. 내가 만든 드레스를 입고 싶었는데. 그러자 계속 아무 말도 없이 아래만 쳐다보고 계시던 시어머니가 입을 열었다. 미안하구나 수지야. 나도 시켜서 어쩔 수 없이 한 거야. 라며 그 자리에서 지금까지 자신이 저지른 딸을 위한 행동들을 눈물을 흘리며 모두 자백하기 시작했다. 상대 약혼자가 가정적이라고 칭찬했던 음식들도 사실은 시어머니가 모두 만들었던 것이었다. 신우가 결혼하길 바랐던 폭군 남편이자 시아버지는 귀여운 내 딸이 무조건 행복하게 결혼할 수 있도록 도와! 라고 하며 모든 일을 시어머니에게 시켰다. 내 드레스를 훔쳐간 이유도 시어머니가 아무리 그래도 드레스는 못 만들어 라고 했기 때문이었다. 그러다 우리 집에서 우연히 내 드레스를 보게 됐고 이모의 편지로 인해 100% 핸드메이드라는 것을 알게 되자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훔쳐간 것이라고 했다. 그 드레스 엄마가 만들어주신 드레스였니? 네. 나는 가지고 있던 이모의 편지를 시어머니께 보여드렸다. 그러자 시어머니는 아하! 이라며 갑자기 큰 소리로 울기 시작했다. 내
내가 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그리고 시어머니는 그대로 털썩 주저앉아 계속 울기만 했다. 그때 마침 남편이 뒤늦게 시댁으로 왔다. 남편은 쏜살같이 달려와서 나를 있는 힘껏 때렸다. 감히 누나의 혼담자리를 망쳐? 이게 대체 무슨 짓이야? 이 드레스는 당신이랑 결혼할 때 입으라고 만들어주신 우리 엄마의 유산이라고. 그리고 우리 결혼식 말인데 실은 누나 결혼식이 먼저 잡혀서 우리 결혼식은 취소했어. 축의금을 주고 싶은데 우리한텐 그런 큰 돈이 없잖아. 그 후 남편은 우리가 함께 모아온 결혼식 비용을 신우의 축의금으로 모두 건넸다는 사실을 말했다. 그 순간 남편에 대한 내 마음은 싸늘하게 식고 산산조각 나버렸다. 이혼하자. 뭐? 무슨 말 하는 거야? 너 제정신이야? 여자는 남자랑 결혼한 이상 시댁에 헌신해야 하는 거야. 어디서 주워온 것 같은 그런 천쩌가리 때문에 이혼이라니. 절대 안 돼. 그러자 우리의 대화를 듣고 있던 약혼자의 아버지가 단호하게 말했다. 그럼 우리 집에 주연이가 시집을 오게 되면 모든 일에 있어서 시댁의 사정을 우선시해도 괜찮다는 거군요. 그건 이야기가 다르죠. 우리 딸 하녀 취급하기만 해봐요. 그건 절대 용서 못하니까. 그건 앞뒤가 안 맞잖아요. 이번 결혼은 없던 걸로 하죠. 라고 말하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바로 그때 제발 그만 좀 해. 보자 하니까 진짜 당신들한테 정말 양심이라는 게 있어? 라며 울고만 있던 시어머니가 소리를 질러대며 태도가 급변했다. 지금까지 신우에게도 하녀 취급을 당하며 세뇌를 당해왔던 시어머니는 딸만이라도 결혼해서 이 집을 나가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 일을 도운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내 드레스가 찢어지는 소리를 듣자 각성하게 됐고 이모가 쓴 편지를 읽고 폭발해버린 것이다. 부디 파혼해주세요. 딸을 시집 보내서 상대 부모님들께까지 민폐 끼치고 싶지 않습니다. 그리고 파혼 위자료는 모든 일을 꾸민 주연이 네가 다 지불해라. 너 이게 무슨... 시끄러우니까 좀 닥쳐! 엄마? 이준현! 감히 예쁜 내 딸을 때려? 그냥은 못 넘어간다. 너한테도 위자료 청구할 거야. 뭐? 엄마? 오늘부터 난 이 집 아내도 아니고 너희 엄마도 아니야. 이혼해! 갑분싸. 그 이후의 일은 빠르게 진행되었다. 그 자리에서 신우의 결혼이 파혼되었고 나와 시어머니는 각각 이혼하게 되었다. 나는 남편에게 싸대기를 맞은 일로 위자료를 받았고 결혼식 비용의 절반의 돈도 돌려받을 수 있었다. 시어머니는 결혼기간이 길었기 때문에 상당한 액수의 위자료를 받고 이혼했다. 나는 이 일을 계기로 평생 전업주부로 사셔서 취업이 힘든 시어머니와 함께 살기로 했다. 현재도 함께 살고 있다. 그 셋은 집안일을 할 사람 한 명 없는 집에서 함께 살게 되었고 현재는 완벽한 쓰레기집이 됐다고 한다. 시청에서도 몇 번이고 경고를 받았지만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고 결국 소문이 나서 유명한 집이 됐다고 한다. 그 일로 시아버지와 남편은 회사에서도 해고를 당했고 순식간에 돈은 바닥이 났다고 한다. 애초에 일도 안 하고 공주처럼 지내왔던 신우는 끝까지 그 습관을 버리지 못했다. 시아버지와 남편은 계속 일하라고 했는데 말을 듣지 않았다는 이유로 신우를 폭행했고 그 일로 신우가 경찰서로 도망친 적도 여러 번 있었다고 한다. 드레스가 찢어졌을 때는 큰 충격을 받았지만 시어머니가 다시 말끔하게 수선해주신 덕분에 도로 원상태가 되었고 지금은 방에 장식해두었다. 그리고 이 사건은 악연을 잘라내기 위해 엄마가 도와주신 거라고 나와 시어머니는 믿고 있다. 이번 영상은 어떠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에 댓글까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